안녕하세요. 대우문의 방글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농사의 계절 3월이 다가왔습니다. 월동이 끝난 마늘 3월 재배 관리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해서 컨텐츠를 찍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마늘은요 한지형 마늘입니다. 마늘은요 한지형과 그리고 난지형이 있는데, 한지형 마늘은 어떤 마늘인지에 대해서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형 마늘은요 재배 지역은 보통 충남 서산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특징은 추운 지역에서도 당연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비닐 줄기의 쪽수가 6에서 7쪽,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쪽인데 훨씬 더 적은 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종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이고요. 이 한지형 마늘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한지형 마늘은요 다른 마늘과 달리 매우 강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늘과 비교를 했을 때 품종 그리고 생육 환경 등의 차이 때문인데요, 한지형 마늘은 특히 항산화 물질과 그리고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알리신은요 항암 그리고 항염, 항균 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요 건강에도 매우 좋은 마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지형 마늘이 10월, 11월 파종을 해서 겨울을 잘 보낸 다음에 3월이 됐습니다. 이 한지형 마늘은 3월에는 어떤 생육 상태를 보여줄까요? 3월의 한지형 마늘 사진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요. 이렇게 잎이 한 두세 매 정도 있고요. 잎의 길이는 총 10cm 정도 자라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비를 주면 가장 좋고요. 이 정도의 상태는 한 3월 중순 정도에 잎 길이가 10cm 그리고 잎이 2, 3매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지형 마늘 3월 재배 환경에서는요 강풍이 몰아쳐서 비닐도 벗겨질 수가 있고요. 꽃샘추위 여러분 아시죠?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월에는 추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비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추비는요 총 3회 추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 추비는 3월 중순, 2차 추비는 4월 초, 3차 추비 마지막은 4월 중순으로 해서 약 한 달간 한 3회를 나누어서 추비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한 3월 17일 정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일 때 1차 추비 3월 중순쯤에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생육 환경이 안 좋다, 그렇다면 조금 더 늦게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4월 중순 이후에는요 추가 시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3, 4월의 인편 분화 생육 때문입니다. 마늘의 인편은 알맹이를 이제 마늘 인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3, 4월에요 마늘 인편에 집중적으로 분화가 일어납니다. 일정한 영양생장 기간을 거친 후에 마늘 따위의 인편이 생겨나는 현상인데요. 그 전까지는 인편이 되지는 않았다가 점점 더 커지는 시기가 3월에서 4월까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3월에서 4월 중순이 지나면요 이 마늘 인편으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늘대로 영양분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추비를 4월 이후에서도 주시면 마늘 인편은 비대해지지는 않고 마늘대만 영양분으로 이동을 해서 비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늘 벌마늘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 벌마늘 현상을 한번 잠깐 알아볼 건데요. 발생 원인은요 질소질 비료의 과다 투입, 그리고 지나치게 이른 파종 시기, 과도한 수분 공급입니다. 이 질소질 비료는 우리 마늘 추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것을 4월 이후에도 계속 주다 보면 결국 벌마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질소라는 것은 그 작물 생육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뽑히는 비료 성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또 지나치게 주면 이렇게 마늘이 터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비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딱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추비의 구성 첫 번째는요, 꼭 요소 비료와 황산가리 비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 요소는요 질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작물 생육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벌마늘, 마늘대로 영양분이 많이 이동을 해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적절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 황산가리는요
마늘의 성장과 생산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그러니까 한지역 마늘에서 알리신이라는 것이 난지역 마늘이나 다른 마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었죠. 그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황산가리입니다. 자,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그리고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이고요. 마늘의 향균 및 항염증 효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생산할 때는 꼭 황산가리를 공급을 해서 알리신 함량을 높이고 그리고 마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평당 요소와 황산가리를 섞어서 주셔야 되는데요. 300평당 요소는 34kg 정도, 황산가리는 26kg 정도를 섞어서 이것을 한 달 동안 3차 추비가 되는 3번의 추비 기간 동안 34kg와 황산가리 26kg를 나눠서 주셔야 합니다. 황산가리는 마지막 추비에서는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1차 요소에서는 17 그리고 황산가리 13 그리고 2차 추비에서는 17 황산가리 13 마지막으로 요소 비료만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육 말고도 추비를 주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병해충 관리입니다. 마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흑색석음 균핵병과 그리고 고자리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구성을 할 때에는 질소라든지 요소 그리고 황산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도 꼭 필요한 추비를 주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마늘 흑색석음 균핵병은요, 마늘 재배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균사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많이 강한 균핵병이고요. 현상은 마늘의 잎이나 줄기에 검은 점발 언저리가 나타납니다. 이 병이 진행될수록 검은색 썩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 이름이 흑색썩음 균핵병이고요. 네, 그리고 흑색썩음 균핵병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연작 피해가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한 토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전에도 이 흑색석음 균핵병이 발생했었던 토양, 이렇게 세 가지에서 정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마늘 잎편이 비대해지는데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자리파리는 이 애벌레가 마늘의 잎편을 갉아먹어서 제대로 생육 상태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자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100% 발효가 안 된 미발효된 토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소와 황산가리로 마늘 잎편 분화가 잘 되도록 요소와 황산가리를 첫 번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흑색성금 균핵병을 예방을 하시는 약을 꼭 살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자리파리까지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요소와 황산가리, 고체 비료를 줘야 되냐, 액체 비료를 줘야 되냐라는 되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는 액체 비료를 많이 추비로 사용을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고체 비료의 특징은요, 멀칭을 뚫어야 해요. 그것이 아니면 멀칭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고체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비닐 멀칭이 뜯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가스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물에 잘 안 녹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액체 비료의 경우에는 멀칭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옆면 시비로 가능하고, 다양한 용도, 관수라든지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미 물에 녹아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체 비료보다는 액체 비료를 조금 더 추비를 주실 때 권장을 드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요소, 황산가리, 흑색석음 균핵병, 그리고 고자리파리 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있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대유맨 채널이니까 저희 대유 제품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그리고 황산가리 비료 같은 경우에는요, 대유의 마늘빅을 추천을 드립니다. 필수 요소는 물론이고요, 아인산염 그리고 비타민, 다당류 등이 포함돼서 맛과 그리고 향을 발현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크기 중량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늘빅은 물 20리터당 40ml를 희석을 해서 약 1000배를 살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흑색석음 균핵병을
위한 코프로삭 S입니다. 이것은 유기활성 유황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황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살균성이 굉장히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구리어황 작용으로 병원균의 균사 생장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공시 등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을 하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먹을 음식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생산을 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유기농업 자재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총진싹,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백강균 미생물 구성 유기농업 자재이고요. 이것 또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고자리파리, 총체벌레 등 외피에 부착해서 이 백강균이 살피를 뚫어서 죽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생물 제재이기 때문에요, 혼합살포보다는 개별살포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프로삭이랑 마늘빅을 함께 총질삭과 쳤을 경우에는요, 이 미생물이 코프로삭과 그리고 마늘빅에 혼합이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늘빅, 코프로삭 S 그리고 총진싹을 각각의 기간을 둬가지고 살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500배 희석을 해서 살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흑색석은 균핵병과 고자리 피해,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보통은 연면 시비를 통해서 병해충들을 많이 예방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안쪽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할 경우에는 조금은 효과가 미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기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포기가 심어져 있는 토양과의 접점에서 흑색석은 균핵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과 고자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약 3, 4일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포기 처리를 해주셔야지 연면 시비 할 때보다 훨씬 더 예방에 좋고 효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 처리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연작 피해와 그리고 습한 토양, 그리고 이전에 발생했었던 토양, 마지막으로 미반려된 토양이 아닌 경우에서는 연면 시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긴 겨울 기간을 지낸 한지역 마늘 3월 재배 관리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대유맨의 방그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